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스가 총리와 만날 것인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와 상황 좀 짚어보죠.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됐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나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본 미디어들도 청와대 발표를 속보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단념했다. 그리고 큰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일본 미디어 전반적으로는 조금 많이 실망하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외빈 중에서는 어떤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네.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은 많았는데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쪽 미디어들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일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한국의 중요성, 한일 관계 특수성도 있겠지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도 불참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측의 실망은 좀 클 것이라는 건 예상은 되는데 보도 중에 혹시 그 책임의 소재를 한국 쪽으로 돌리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좀 없었습니까? 네, 이번에 아직 물론 한국 측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단념을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 쪽 입장도 이 소마 주한 일본 공사의 이 부적절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아하.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아마 오전 중에 이 공사의 경질에 대해서 이 한일 최종 결정의 조건이 된 것 같은데, 네. 일본 방송위에서는 이걸 한국이 조건으로 내걸었고, 결국 일본에서는 카토 관방장관이 경질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장애를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일본 측의 입장은 소마공사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둔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걸 경질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예. 아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경질을 한다는 것도 조금 여론에 밀리는 형태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아마 바로 하기는 어렵겠죠. 네. 하지만 임기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버렸고 이것은 수가 정권에게도 큰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한 거죠. 네네. 이런 의미에서는 아마 공사가 자유를 지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본 측의 그런 반응, 언론의 반응들을 읽으시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가장 큰 원인, 결국 그 소마공사의 부적절한 발언, 이것으로 모아집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를 또 꼽고 있습니까? 물론 방일의 최종 결정적인 치명적인 악재가 된 것은 소마공사의 발언이겠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에 일본 수가 정권이 초청은 하되 정상회담은 접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일관되게 표명을 했죠. 아하, 예. 결국 자민당 내에서 그리고 일본 보수 우익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수가 정권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했겠죠. 니카이 간사장도 한일 의원연맹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수가 정권도 장기적으로는 섞는 걸 결정을 했겠지만 아마 이 소마 공사를 포함을 해서 일본 내에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여기에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방해 공작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일본 내에 강경파, 반일파가 극우파와 함께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을 방해해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들이 결국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수가 수상도 그걸 넘을 수 있을 만큼 정치력이 없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큰 성과가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밀린 모습을 보면 올림픽과 함께 10월에 있는 바로 총선거에서 오히려 보수 우익의 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하. 그래서 큰 성과가 없는 바에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일본 내 보수 우익의 표가 어느 정도 될지 뭐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어찌 보면 일본이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그 수출 금지 조치를 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한일 문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스가 총리나 내각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전망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한일을 정상회담을 요구했던 것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한국은 예.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답례 차원이 있고요. 네. 주변국이기 때문에 예의차 가는 것이 있죠. 그렇죠. 물론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에 일본과의 외교는 나름대로 조금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이 오히려 올림픽이 지금 전혀 집중받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방문관 가지고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국에게 정말 양보를 받아내고 특히 지소미아를 복귀시키고 네.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한다면 외교에 워낙 성과가 없는 스가 수상한테도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와주기를 바랬고 그러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와주기를 바라면서도 성과는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 외교를 실패하게 되는 아마 이것은 스가 수상이 미국과의 외교도 그랬지만은 네. 외교의 문외한이고 오히려 이 소미아 이 공사의 발언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원칙대로 조직을 전체를 통솔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직이 오히려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일본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익이나 외교나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보다는 자민당 내 강경파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하고 한국은 최종까지 큰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외교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성과가 없는 측면도 있지만 역시 결정적으로 소마 공사의 이 발언에 사죄라든지 경질 없이 장문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게 일본 측이 자살골을 넣었다고 그럴까요? 네. 오히려 한국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한 모습 속에서 결렬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계속 보도를 보면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보시는 올림픽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올림픽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근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아하.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의 영역이 아닌 일본 국민들의 적대 감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대 감정이요? 오히려 그렇죠. 이 올림픽에 대한 이 불만의 수준은 엄청 높고요. 네. 오히려 올림픽 기간에 지금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일본 도쿄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올림픽 개막 당일날은 도쿄만도 2,000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하. 올림픽 이후에 집단 폭발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지율도 수가 수상이 31% 떨어지고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낮고 올림픽을 지금 할 여유가 없다. 40% 이상은 관심도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본 내에서 이미 올림픽은 국민들의 아주 큰 악감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도 사실은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을 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긴급사태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올림픽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 선수촌 내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입국자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현재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전보다는 코로나19 방역을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조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입니까? 방역에? 일단은 공항에서부터 제대로 된 방역이 되고 있지 않고 선수들이 그대로 선수촌으로 가죠. 아하. 그런데 확진자들만 격리를 하더라도 네. 중간에 밀착 접촉자들은 선수촌과 외부 횡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전혀 대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량으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방역은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가 정권이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던 것은 백신이었죠.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은 백신이 부족하고 정보 공유가 안 되어서 거의 지금
예약 접종률이 중지되고 있는 접종이 지금 캔슬되고 중지된 상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방역 대책, 백신 정책, 올림픽 준비 이게 다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오늘 우리 한국 올림픽 선수단이 도쿄에 도착을 했는데 도쿄올림픽 한국선수촌 앞에서 일본 구구단체 회원들이 우길기를 들고 시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주말에 선수촌 앞을 지났는데 일본의 구구단체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요. 일본 구구단체들 입장은 먼저는 이 우길기 사용을 도쿄올림픽위원회는 허용을 했죠. 그렇지만 한국이 이순신 장군의 한국 측의 현수막 가지고 결국 IOC도 우길기를 금지하겠다라는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 선수단이 도착한 오늘에 맞춰서 선수촌 앞에서 큰 데모를 했습니다. 아하. 아마 올림픽 기간 내 계속 시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아니 그런데 IOC 올림픽의 정신이 평화고요. 그 정치 행위의 금지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그 혐오 발언 금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계속 좌시가 되고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우길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나 도쿄올림픽위원회도 이중적인 게 우길기는 전전에 일본 육군과 해군의 상징이고 침략의 상징이지만 일본은 이걸 전통적인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왜곡을 하고 있죠. IOC도 지금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길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장 내에 도쿄올림픽위원회는 허용하겠다라고 또 다시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길기 문제는 계속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 내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법은 없습니다. 가와사키라는 곳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 지역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본 전국에서는 처벌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현지에 있는 이영채 교수님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